네, 이번 시간에는 등나귀원이라고 하는 이상은의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은의 시를 처음 읽는 것 같은데 당연히 뛰어난 시니까 제가 이제 고르긴 했는데 제가 뛰어나다고 느끼는 걸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이 시에서는 특히 강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나귀원. 향만 의부적하여 국어 등고원하다. 석양 무한호나 지시 근황운이라. 20자밖에 안 돼요. 외우기 정말 좋은 시입니다. 뻔한 시 같기도 하고. 한번 볼게요. 나귀원에 오르다. 저물녘에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의죠. 마음이 편치 않아 수레를 몰아 고원에 오르다. 오래된 언덕이죠. 수레를 몰아 고원에 오르다. 석양이 무한히 좋긴 하나 황혼에 가깝구나.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 시인은 지금 나귀원에 오르다. 이상은이란 시인은 당나라 말기 때 가장 유명한 시인이죠. 당나라 말기를 만당 시인 중에 대표하는 사람이 이제 두목, 병법에 능했고 영사시, 역사에 관한 시를 많이 쓴 시를 쓴 두목, 잘생긴 두목이고, 또 하나는 온정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온정균은 사의 명인입니다. 이 당나라가 끝나고 나면 이 송나라의 사가 발달돼요. 우리 송사 그러잖아요. 이 소동파가 또 사도 기가 막히게 썼는데, 온정균이 사의 명인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당시 시 잘 썼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이상은은 만당에 이제 흔히 그러죠? 나라가 이제 말년이 되면 퇴폐적 경향이 짙어진다 그러죠. 허무감도 있고 그 짙은 퇴폐감, 그리고 유미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미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낭만적이고 유미적인 시를 많이 쓴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상은의 시는 대체로 난해합니다. 난해 시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시가 아주 많은데, 그게 또 명시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송나라에 가면 난해시 유파가 등장을 하는데, 그 난해시 유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굉장히 유명한 시인입니다. 근데 이 등나귀원은 그런 시적 경향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시죠. 그런데도 이 시를 저는 대표작으로 꼽고 싶을 정도 시가 아주 함축이 대단합니다. 이 나귀원이라는 데가 있지, 언덕이죠, 언덕. 나귀원. 이 장안 남쪽이죠. 장안 남쪽에 장안성이 바둑판처럼 구획이 돼 있어서 이 구획별로 사람이 살았는데, 남쪽에 이제 언덕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연못도 있었죠. 이 장안 부근에 이게 명승지로 유명합니다. 명승지로 유명하고, 그리고 이 가장 높은 언덕이에요. 중국이 원래 분지라 높은 지역이 별로 없죠. 베이징이나 이쪽도 고원이나 산이나 물이 없어서, 산하고 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 환장을 합니다. 근데 이 장안도 이 분지가 평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남쪽에 가면 이 나귀원이라는 데가 있었고, 이 시에서 고원이라고 얘기를 해놨죠. 그리고 굉장히 높은 데라 이 전망이 아주 좋은 걸로 유명을 하죠. 거기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향만 의부적, 향만이라고 하죠. 향만이란 말. 저물녘에 왠지 마음이 울적하기도 하고, 이제 쾌적하지 않은 거죠. 쾌적하지 않아서 편치 않고,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를 한 거죠. 드라이브를 하러 이제 나귀원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보는데, 저물녘이니까 향만에서 석양이 된 거죠. 석양이 얼마나 아름답게 높은 데서 지금도 어디 밖에서 보면 노을 지는 게 참 아름다운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단지 황혼에 가깝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향만에서 석양에서 황혼으로
요게 이제 요 진행 순서는 시간의 시간순의 진행이기도 하고, 자기가 거기 오래 있었다는 걸 나타내기도 하지만, 향만, 석양, 황혼은 점점 황혼이 짙어가서 이쪽에서는 어둠이 섞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양, 무한호는 이게 최절정의 시간인 거죠. 가장 아름답고, 이 무한호 가장 아름답고 더 이상 얘기할 나위가 없지만,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제 쇠락의 시작이고 이제 어둠이 들어오는 거죠. 노을이 짙어가면서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한, 그게 요 세, 향만, 석양, 황혼이라는 말로 이제 썼죠. 요 3, 4구는 경치 묘사가 맞습니다. 경치 묘사가 맞는데 단순한 경치 묘사를 뛰어넘죠. 이것은 개인의 심사이기도 해요.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올라왔는데 석양이 아름답지만 석양은 곧 지고 황혼이 이제 어둠이 물들어오기 시작하죠. 개인 심의이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한 시대의 은유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시가 전혀 다르게 변모를 겪어요. 그러니까 당나라라고 하는 한 시대가, 장엄했던 한 시대가 저 찬란한 황혼을 남기고 어둠 속에 잠기는 것을 느낀다고 보는 거죠. 아마 이상은 이걸 느꼈을 수도 있고 못 느꼈을 수도 있지만, 당나라가 망하고 나서 사람들은 이 시를 새롭게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상은이 그걸 느꼈다고 점점 더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읽게 되면 이 언어의 지미, 함축미가 대단한 시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개인의 감상적인 하루가 저무는 아쉬움,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한 시대의 장려한 낙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나라는 중국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웠고 개방적이었고 화려한 시대였던 거는 틀림없습니다. 이상은 그 석양 무한호 최고의 절정을 보았던 것이고, 그 뒤에 어둠이 온다는 거를 이제 본질적으로 감지를 한 거죠. 감회와 감상이 없을 수가 없는데, 감회와 감상은 한 구절도 없어요. 무한호라는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싹 집어넣었을 뿐이죠. 그래서 이 등낙연을 읽으면 시는 한 시대의 예언이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기도 하고, 시인이라는 것은 확실히 이 예언자, 아니면 seer라고 그러죠. 보는 사람,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등낙연을 읽으면 더 이상 긴 말이 필요 없는 한 시대가 응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를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등낙연. 향만의 부적 국어 등 고원이라. 석양 무한호나 지시 근 황혼이라. 낙유원에 오르다. 저물녘 마음 편치 않아 술에 몰아 오래된 언덕에 오른다. 석양이 무한히 좋으나 황혼에 가까울 뿐이구나.